저는 사실 TV 토론을요. 그 어제 이제 이동용 작가 더오름 하느라고 거기에 9시 15분에 시작하거든요. 9시 한 5분 정도까지밖에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본 거 두 개가 되게 결정적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이 그 산재 사고 관련된 부분에 맞아요. 질문을 들었는데 산재 사고 관련돼서 이제 그때 사고가 터졌을 때 유세 과정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운전자 과실을 얘기를 한 거야. 운전자 과실이 있지만 커 보이는데 주변의 관리 감독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뒤에 언론에서 아니 지금 산재 장소에 가서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냐라고 되게 논란이 됐었거든. 맞아요. 어제도 그걸 굽히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자기는 운전자 과실이 크지만 그런데 주변의 환경의 문제도 있다. 그것도 같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앞에 것만 따냐고. 앞에 운전자 과실이라고 본인이 인정한 게 잘못이라고. 그래서부터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도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서산과 관련된 서산 그때 당시 이제 고 김영균 씨 맞아요. 관련돼서도 본인이 서산지청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결과는 못 봤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인 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국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방면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한쪽 시선으로만 보면 안 되죠. 그리고 네.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제일 쉬워 보이지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형사처벌 강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도 맨날 이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뜨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무슨 국방안보위원회 소속이 갑자기 막 그 뭐 여성 문제 법안 내고 막 이런 거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 법안의 내용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언론도 받아쓰기 쉬운 게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건 형사 사법학자들은 다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세게 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 형을 세게 때린다는 거죠. 형을. 그 세게 때린다는 게 얼마나 단순하고 효과가 없다는 건 검증이 된 건데도 여전히 거기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산업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근데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게 형사처벌 운전자 과실 따지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산재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도급이고 비정규직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액수가 정말 너무나 작게 나와요. 형 근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분석해줄 문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을 하나도 못하고 어쨌든 형사처벌 세게 하면 된다는 접근밖에 못하는 내가 거야. 봤을 때 윤석열은 지가 그렇게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해. 아니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만 집착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니까 지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근데 국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그것만 강조하는 모습 하나가 되게 정말 그건 속상했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못 보실까봐 그 말씀 드렸었고 하나 이제 또 봤던 것 요것만 얘기하고 또 민기 너나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4개 임플란트 4개 그것도 기억 못했잖아. 기억도 못했을 뿐더러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건 사실은. 네. 그리고 60대 이상은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어르신들은 되게 민감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이거 중증 장애인 중증인 환자들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네 말한 대로 본인이 의사협회 가가지고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지도 까먹은 모양이야. 치과의사협회는 아직까지 근데 그 꼴을 보고도 지지를 하더라. 그거는 이제 네. 저기 집행부 이런 단위에서 그렇지. 네. 그 협회는 그렇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 앞에 전반부만 보고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 후반부가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후반부가 진짜 난리. 왜냐하면 걔 난리였지. 그나마 어제는요 사회 분야긴 했는데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그냥 진짜 지르기 전까지는 네. 그나마 정책 토론 형식을 갖추긴 했어요. 그래요? 네. 그나마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웃기긴 했지만 그냥 뭐가 나오면 무슨 개념이 나오잖아. 이게 아까 지금 댓글에도 계속 올라오는 페미니즘, 휴머니즘 그러니까 그거는 전반부에서 나도 봤어. 성인지 예산 때문에 어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어제 뭐 맘카페나 이런 데는 지금 난리 났대요. 난리 났지. 거의 표 다 떨어졌어.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제가 어제 봤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인지 예산 페미니즘 워낙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 어제 육아휴직 관련해가지고 맞아.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한테 아니 육아휴직을 지금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1년짜리 육아휴직도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혹시 윤석열 후보 육아휴직 소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러면은 안다 모른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안철수 후보한테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모른다는 얘기잖아. 안철수 후보한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런 걸 물어. 그러니까 막 얘기하자. 네. 이재명은 다시 주도권 토론에 왔어. 또 물어봐. 그 소진율 근데 두 번째도 대답을 안 했어. 대답을 안 해. 그게 전반부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꼬투리 잡고 특히 대장동 이런 거 하니까 그때는 대답을 안 하고 딴 얘기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마 배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렇게 돌릴 만한 이슈가 있고 그럼 누가 보기에도 저건 몰라서 딴소리 하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이재명가 다시 딴소리 하니까 질문에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작전을 이걸 세우고 왔나 봐. 내가 질문 회피하다가 걸리거나 뽀록 나면 아 이거 질문을 좀 잘 좀 하시지. 이걸로 일관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왔나 봐. 본인은 그게 아마 나도 저렇게 가야겠다. 근데 것 같아. 그 뒤에 답이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골 때린다고 생각했던 게 이재명 후보가 육아휴직 25% 쓰고 있다 소진율이. 그런데 25% 이상의 나머지를 쓰게 하려면은 아빠들도 쓸 수 있게 할당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 등록을 해가지고 눈치 보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 1년 넘게 연장하자는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취지가 거기까지 안 넘어갔어. 그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 답이 뭔지 알아요? 강제로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 이렇게 답을 해. 그래서 보고 있다가 뭐야 이거? 이게 무슨 토론이 이래? 이게 뭐 Q&A가 뭐야 이게?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죠. 질문을 이해를 못한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을 초딩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걸렸다고. 저는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육아휴직 딱 보면서 와 지금 저거는 상대 후보 말을 제대로 안 듣든가 못 알아듣는 거야. 듣지도 못 알아듣든가 못 알아듣는 거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든가 뭐 하여튼 전 되게 이상했어 그 장면이. 그리고 아까 기게 이제 했어 그 장면 진짜. 기게 제 했어. 방송 나올 때 우리 집에서는 뭐 제가 나오는 방송 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데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부모님은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데 저는 엄마만 봐요. 근데 오늘은 가서 그 얘기 좀 해라고 피를 토하더라고. 아까 얘기했던 성인지 예산. 그거는 진짜 어제 완전히 푹푹 떨어졌어요. 나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진짜 나 그런 식의 표현을 우리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걸 깜짝 놀랐어. 지금 형수님 얘기하는 거지? 개빡쳤다라고 그러더라고. 형수님한테 이렇게까지 극존칭을 써야 돼요? 응?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니 저번에 우리 카톡방에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딴 얘기할게요. 저번에 우리 카톡방에서도 민 기자님한테 뭐 우리 둘이 뭐 물어봤잖아. 민 기자님께서 욕실 청소를 하고 나왔다는 거야. 얼마나 가정적이야. 아니 좋아 거기까지 좋아. 욕실 청소할 수도 있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욕실 청소를 그러니까 파트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몇 건 맡고 있는 것 중에 욕실이 있어. 네. 그 욕실이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빡세요. 근데 욕실 청소를 할 때는 이게 물이 막 있잖아.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거실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오는데 계속 뭐가 깨톡 그러고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딴 거 청소하고 있다가 카톡 좀 확인해라. 야 뭐 급한 일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장갑을 벗고 이렇게 오니까 뭐 또 우리 지열이 형하고 거의 우리 대표님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지. 저기 와이프의 좀 의사를 좀 물어보고 내가 답을 주겠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하여튼 그 집에서 가서 내가 개거품 물들라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건드릴 게 있고 맞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렇죠. 절대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아주 있지 않더라도 아까 맘카페 난리 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는 되게 화가 난다고 되게 황당한 게 그게 그만한 이슈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저는 어제 사실 더 황당했던 게 어제 토론 끝나고 지상파에서도요. 토론 각 정당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라디오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흔히 말해서 토론 총평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어제 KBS 더 라이브에서 그 이해운 의원 나오고 또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전 대표 나오고 해가지고 민주당 누구 나오고 해가지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이름이 갑자기 그 뭐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당 권영세? 권영세. 아니 국민의당. 국민의당. 왜 이름이 생각 안 나지? 권은희 의원. 권은희. 그래서 여성 네 사람이 이게 토론했거든. 근데 성인지에서는 너무 한심하잖아. 그러니까 새 당 후보가 이해운 의원을 그게 말이 되냐고 식으로. 그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이해운 의원 너무 잘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좀 교육 좀 시키고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지. 이랬는데도 이해운 의원이 그거를 실드로 치려고 하더라니까. 그 실드가 사실 되는데? 그거는 실드가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봐도 실드가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실드를 치려고 한 게 잘못이 역효과지.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거기서 훨씬 못하지. 이혜원 전 의원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해야죠. 되는데 네. 거기서 이혜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어제 윤석열이 하는 그 성인지 관련 그 얘기를 듣고도 다 듣고 나서 저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뭐라 그런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얘기하니까 본인도 무슨 나를 왜 나를 갖고 왜 이러지 했을 거야 계속. 아니 이게 뭔 얘기라고 볼 별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럴 거야 이랬을 거야 속으로. 아니 아무리 대가리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머리가 지능이 안 좋으셔도 아니면 뭐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거나 이래도 이게 지금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표가 걸려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보면 본인들도 그게 소신이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어떤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걸 대비할 때 생각하면 구조적인 어떤 차이, 구조적인 문제, 사회 전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그런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네. 그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능력의 부족, 그 사람의 특별한 사정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가 나와도 검사적 사고 방식이네. 검사적 엘리트식 사고 방식. 엘리트식 보편적 사고 복지라고 하면 왜 그냥 안 줘도 되는 사람은 왜 줘? 그래.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람은 줘. 그리고 그 여러 번 거듭됐던 발언들 있잖아. 그 개인의 어떤 그 능력의 문제가 능력주의를 얘기하면서 그건 개인이 잘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근데 그러니까 성차별 문제도 그렇게 짚고 남녀 평등의 문제도 저는 남녀의 차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이 우리가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미리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나오면 잡아 문제를 조지는 거야? 일으킨 놈을 잡아 조지는 거야.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보고 정신을 차리겠지. 그럼 그건데? 뭐? 오락으로 따지면 두더지. 나오면 콩. 아니지. 세게 때려가지고 다시 못 나오게 한다. 존나 세게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럼 돼 이러는 거지. 어딜 고개를 쳐들어. 하기사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 뭐 성평등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게 근데, 되게 웃긴데 네. 법률 교과서에는요 위화 효과라고 해서 특별 예방 효과라는 게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법학 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놀랍다. 씨발. 최근에 아니 어제 토론이 놀라워. 진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 이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은요 여성층 있지 않습니까? 20, 30대 여성층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주부층이 안 빠지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많이 빠졌는데 어제 토론에서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해버리면 이렇게 조져놨으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여성 표는 완전히 버렸다고 봐야지. 좀 많이 떠나갈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어제도 잠깐 제가 이제 이동형 TV에서도 했었는데 되게 안심 내지는 방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작업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글들도 좀 이제 오래 전부터 해왔어요. 해왔죠. 작업은. 네.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이제 성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고 거기에 사실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쵸. 여성분들도. 근데 그리고 정말 그 저기 뭐죠? 그 커뮤니티에 스며든 애들이 뭔가 더러운 글을 진짜 배설했는데 그게 그 어제 우리가 다뤘던 거 있잖아. 그 특별 20분 방 이런 방들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야. 움직인 거기서부터. 거거든. 신천지랑 똑같아 일하는 방식이. 그리고 일단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해서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김부선 씨 이런 것들을 오 마이 갓.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안심하고 이건 일종의 부동층이야라고 생각하고 20대 남을 공략을 한 거지.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가 흔들리고 있거든. 20대 남을 잡다가 20대 30대 여자들이 지금 줄줄줄 새. 아까 그리고 20대 만약 본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성인지 예산 깎아버리고 이거 지금 안 되고 뭐 맞아 그따위로 얘기를 해버렸는데 뭐. 저는 아까 참 이 얘기를 못했는데 요 한마디만 하고 안철수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오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재외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재외국민 투표 이미 했으니까. 했잖아요. 그 사표거든요. 사표죠. 근데 그 재외 국민들한테 안철수 후보 사과해야 돼요. 왜냐? 해외에서 그 투표 한번 하려면은요. 맞아요. 그 얼마나 장거리를 와야 되는 줄 압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 비행기 타고 간 사람도 있어. 안철수 후보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와서 먼 거리 이동해서 찍고 다시 갔다. 그 사람들 뭐가 되냐고. 그 사람들 비행기 값이랑 그 시간 쓴 거에 대한 손해 보정 정도는 돈 많으니까 해주세요. 좀 해줘요. 진짜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합시다.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만 나 이미 마이너스 많아라고 얘기할 거야. 많이 썼어. 회 못 따는 거 많다. 수명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린다 진짜. 의사라서 오래 살 거야.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야. 진짜 그 정도는 해라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 뭐가 됩니까 진짜. 아니 이제 하루를 포기하고 갔다 온 사람들인데. 맞아. 민 기자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되게 희한한 게 나도 왜 미국이 왜 정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투표소를 우리랑 달라요. 미국은 투표소를 진짜 일일이 검색해서 찾지 않으면 몰라. 어딘지 어려운 데입니다. 희한한 구조야 아직도 거기 정치적으로 보면. 근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저 특별 투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게 찾아서 하신 거거든. 맞아. 그 영어 잘 미국 넘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어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게 다 영어로 찾아가지고 와서 했는데 비행기 값 내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또 비행기 내리면 바로 투표장이 아니잖아. 그쵸. 차 타고 하루 종일 시간 돈 낭비 얼마나 한 거야. 어마어마한 그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투표 하나를 행사를 했을 분들인데 네. 만약에 본인을 찍은 어떤 그런 그 재외 국민이 있다. 그럼 그분들 뭐가 되냐고. 더블로 보상해줘 더블로.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게 정치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라고 본인이 얘기했었어. 뭐라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했었어. 아무리 정치가 물 밑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많고 우리는 그걸 다 모른다고 해도 말이야. 물 위로 올라온 거는 책임을 지고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참 저는 그 장면을 못 봤는데 뉴스에는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장동 갖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이유라도 그래.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거 뭐 끝까지 얘기를 했다가 이거 보세요라고 하다가 끝났다라는 이거 얘기를 보세요. 씨발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뭘 자꾸 이걸 보래. 근데 그 상황을 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뉴스로만 봐서 그 상황을 직접 봤어요. 어땠어? 그냥 이거예요. 네. 제가 본 느낌은 어차피 그 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정확한 워딩 이거예요. 대통령 이거 몇 번 울고 드시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가지고 네. 책임지냐, 동의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의하냐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거 보세요, 뭐 이런 거야. 초반에는 약간 일격을 당해가지고 네. 눈동자가 존나 불안하게 근데 흔들렸어. 계속 동의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4번 물었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5번 물어 5번. 특검도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쪽에 주장을 해왔잖아. 먼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특검 상대방에서 얘기를 하면 오케이, 받아들인다. 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대장동 이슈를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거론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토론회 자세히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네거티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더라고. 근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먼저 치니까. 토론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 토론 때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론하면은 그럼 오케이 특검 오케이. 대통령이 돼서도 만약에 그 결과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자. 자 오케이 수용하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제안을 할 거라고는 윤석열 후보가 상상도 예상을 못했던 거 상상도 같아. 못했던 그러니까 거야. 회심의 반격인 거지. 그리고 내가 어제 봤을 때 어제 회의에서 윤석열이 제대로 알아들은 유일한 말은 이거야. 뭐. 대통령 되더라도 책임지는 걸로 합시다. 한마디로 잠깐만 이거 받았다고 줬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들었던 거야 머릿속에. 뭐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각자 끝날 때. 끝나고 인터뷰에서는 그 특검하자고 내가 계속해서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긴 했더라. 근데 그 토론 내가 네. 궁금했던 건 네. 그 토론회 분위기를 봤었을 때 토론회장에서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게 주저했어요. 주저했죠. 존나 되게 주저했지. 주저했어요.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쫄보 저거 지 거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 그게 우리 그러니까 네가 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걷어내고 봐도 그래. 그래? 걷어내고 봐도 그래. 내가 원래 사람들 말하는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 아쉽다. 그 이동영 TV 왜냐하면 내가 되게 궁금한 게 그런 식의 말 요즘에 그 이재명 후보 토론에서 질문하고 던졌을 때 말문이 막혔을 때 끌어가는 게 되게 노련한 변호사 증인 신문하는 그 모습이었거든. 노련이요? 노련은 뺍시다. 뭘? 어? 노련은 이재명 후보? 음. 죄송해요. 윤석열 얘기한 줄 알았어. 법정에서 증인 신문 같은 거 상대방 가지고 이렇게 증인 신문하고 토론할 때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딱 비춰져서 나는 좀 저 배워야겠다 막 이러면서 봐서 그걸 못 그러니까 봤어. 계속 대답을 요구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이 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또 거기서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국민학교 반장 선거냐.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맥락도 이상하고 그 뒤에 아니 수사를 덮지 않았냐. 이 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 돼서라도 특검 결과에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자.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면 되잖아. 근데 대선이 국민학교 반장 선거냐. 수사 덮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 특검 받으실까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수사를 만약에 덮었다고 쳐 주장대로 그 특검 하자. 그래서 결과에 책임지자. 그래. 계속 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제 딱 보고 난 느낌은 저 사람은 담도 잡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이게 거짓말을 해도 담대한 사람은요 내일 걸릴 거라 그래도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아닌데? 진짜 아닌데? 이러잖아요. 우리 무한도전 보면 노홍철이 딱 그러잖아. 그래? 바로 발각이 날 일도 너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 담조차도 없는 거야. 나 근데 지가 얼마나 유리한 상황이에요. 검찰도 지소내 있죠. 만약에 특검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검찰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검사들. 그러니까 내가 안 밝혀지게 만들 방법이 나한테 얼마든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좆될지도 모른다는 요만큼의 의심을 못 버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지. 그게 순발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특검 그래 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별것도 아니잖아. 이게 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질문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물어봐. 그러다가 계속 딴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기서 계속 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네. 제가 맨 끝에 이제 본인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특검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그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금 그 대답을 안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 얘기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진짜. 후보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누가 얘기했겠지. 누군가 얘기했을 거예요. 나 근데 어제 본 기사 오늘 아침에 봤냐 기사를 보고 있으니까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이재명 후보가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잖아. 그 수사 당시에 이재명 후보 저 직위가 뭐였습니까? 직위가 뭐 경기지사?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어떻게 수사를 덮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장동 수사 덮었다고 하잖아. 대선 후보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재밌는 기사는 뭐냐면 하도 이재명 후보가 까다롭고 머리를 잘 쓰니까 검찰이 불편해서 수사를 못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썼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잠깐만
이재명 너 그거 보다가 야 너 이게 안 부끄럽냐? 아무리 이거는 거의 이재명 조폭스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렇지. 이재명 후보가 뭐가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검찰 수사를 검사가 저 사람 불편해 힘들어 막 나 수사 안 할래 이런 얘기를 기사랍쇼 써놓은 거야. 혹시나 경기도지사가 불편할까봐 수사 못하겠어. 이거 검사가 그거밖에 안 되는 애들이었었어? 난 진짜 그거 보고 너 대한민국 검사를 무시하는구나 얘가. 야 얘는 진짜 아니 이게 말에서 하나 나올 때마다 빡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한 20만 명씩 생겨요.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 어제 얘기도 똑같잖아. 수사를 덮었다. 이게 수사를 어떻게 덮어? 아니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도 못 덮지. 검찰총장이야? 무슨 뭐 중수부장이야? 대통령도 못 덮지. 이재명이 어떻게 수사를 덮어?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는 거야 뭐야 지금? 나는 진짜 어제 웃겼던 게 어. 증세 관련해 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드립다 깠거든요. 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물론 이재명 후보도 까지만 네. 근데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막 까은 끝에 양심이 있어야지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발끈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랬단 말이야. 지가 존나 아무 말 했어. 아니 근데 네. 이재명 후보하고 그 대장동 가지고 붙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니 못하는 말씀이 없죠. 막 이래. 윤석열 후보가. 그랬어요. 자기가 심상정 후보한테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아무 말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이제 그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앞서 두 번의 토론으로 윤핵관들도 정신 차렸을 거야. 이 새끼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뭔가 토론과 관련한 이슈를 싸그리 덮어버릴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오늘 뭐 지들끼리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토론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냥 안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겠지. 어차피 단일화 터집니다. 근데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 다 하고 나온 거야 그냥. 근데 오늘 저희가 들었던 말씀 특히 이제 성인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단일화 이런 거 단일화 얘기 왜 또 끄느냐. 단일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강조해야죠. 토론 얘기 지금 묻어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꺼낸 게 아니라. 마무리해야 되는데 단일화로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 선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이거 자리가 보세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라. 이거 여러분 말싸움할 때 아무 때나 그거는 그냥 막 다 되는 말이야. 이거는. 다만 여자친구랑 싸울 때는 쓰면 안 돼. 그럼 쳐 맞아 그러면 그거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 말싸움할 때 다 꺼낼 수 있는 얘기야. 아무데서나 막 꺼낼 수 있는 얘기야. 목요일 이거는. 본방송은 잊지 마고요. 검사를 그렇게 해왔습니까? 기자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예. 어떻게 하셨죠? 아이고, 참, 네, 하여튼 뭐, 네. 예, 우리는 토론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토론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 괜찮냐라고 소위 이제 나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뽑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토론도 안 보거든.